정부와 정책 또 정치인들에 의해서 돈을 그때그때 무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담보 없이 대량으로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섬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는 그런 것은 논의를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여건하에서 인플레이션과 우리의 전략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간 흐름 속에서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1970년도에 짜장면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짜장면 예를 많이 드는데 짜장면 값이 1970년도에는 한 200원 정도 갔었죠. 근데 지금은 한 5,500원, 한 6,000원 이 정도 하죠. 또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 30배 이상 이렇게 이제 물가가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 오른 셈이죠. 예. 1년에 거의 한 배씩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또 인건비를 한번 살펴보면은 대기업 그 대졸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가 평균 한 3만원 정도 갔습니다. 요즘 한 35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그럼 약 100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고 매년 2배씩 올랐다 그런 얘기나 같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인플레가 되죠. 인건비가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나 같거든요. 그래서 물가는 사실은 인건비보다 더 많이 오르게 돼서 오르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를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방어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 경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부동산과 실물 경제라고 해서 100% 인플레를 방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이제 인플레 방어 수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어떤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게 되고, 특히 늘 얘기하지만은 부동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잘 모르고 있지만은 정말 입지와 이치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입지와 위치는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한 평의 땅하고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해서 그 산골에 있는 땅 한 평의 가치가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인상 요인은 또 어떨까요? 지금 아까 세 곳이 산지가 평당 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1,000원 이하도 많죠. 1,000원짜리라고 가정하고 서울에 있는 땅값이 1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울의 강남에 있는 땅값이 2억 갔을 때 그 시골에 있는 산지 값이 2천을 가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갈수록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그 실물 자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에 있죠. 그래서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1980년대,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보통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면 5년 정도 가지면 집을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20년을 일해도 그냥 몽땅 다 저축을 하더라도 이거 집 사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1년에 5천만 원씩 20년을 모아도 1억이잖아요. 10억이잖아요. 10억에 지금 강남에 있는 집을 사기는 어렵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를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그 실물 자산하고 인플레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플레 요인을 차단해서 우리의 자산을 지키자는 것이 오늘 강의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또 성격과 생각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물 자산을 획득하고 보유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축 같은 경우가 되겠는데, 저축을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저축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내가 목돈을 마련을 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해서 그걸 통해서 실물을 일단은 획득하면서 이렇게 나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늘 예를 들게 되는데, 보험을 지금 장기적으로 보험을 갖다가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자기 봉급에 지나치게 뭐 한 20%를 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장차 잘 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보험은 최소로 예를 들어서 들고, 물론 각자 성향이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지만은, 네,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내가 저축을 해서 저축이 길게 하면은 인플레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어떤 내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한 6개월 단위로 했으면 좋겠어요. 6개월 단위. 그래서 짧게 해서 은행 이자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짧게 해서 그것을 모으고, 그걸 갖다 작지만 그거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 경험도 쌓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500, 1000만 원만 가져도 얼마든지 부동산 쪽에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같지 않죠. 다 틀리죠. 본인의 성향이라든지 또 부동산의 성격이라든지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시간에 차츰 얘기는 하겠지만은,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임대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임대소득이 그렇게 쉬울까요? 저는 임대를 많이 이렇게 놔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진상 임차인을 만나게 된다 그러면 피를 말리죠. 예. 그런 사람들을 하고 상대해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이제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이렇게 적응하고 내 성격이 활발해서 누구에게든지 다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활발한 성격이라고 하면 그런 임차도 좋습니다. 임대소득도. 그러나 내가 스웨가슴이고 그런 걸 갖다가 수줍어하고 난감해 한다고 하면은 굳이 거기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그냥 좀 적지만 정부에서 주는 소득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냥 부동산 자체의 인상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을 훨씬 커버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뭐 다음 시간들에 차츰 논하도록 하고, 오늘은 인플레를 어쨌든 우리는 방어해야만이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내 현금이 불과 5년 정도 지나면은 실질적으로 50%로 감소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적시하고, 아까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점점 사라지는 내 현금 자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자는 거죠. 머릿속에는 다들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러나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우리 청취자들께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자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내가 이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인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플레를 반드시 방어하고, 그거를 통해서 더욱더 딛고 일어서는 우리 구독자가 되시고, 우리 시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함께 같이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걸 움켜쥐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회를 향해서 베풀어야 됩니다. 모든 걸 내가 움켜쥔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요. 그래서 물론 내가 최저 생계를 위해서는 그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오늘은 이제 특히 내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자산을 지킬 것이냐,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그것은 현금을 빠른 시간 안에 내가 모으고, 또 그것을 작지만 500이든 상관없습니다. 1000만 원이든 그런 걸 통해서 실물 자산을 획득해서 그걸 커버하고, 그 바탕 위에서 어느 정도 내가 부가 축적된다고 하면은 그를 통해서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신의 가족은 뭐 기본이고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나눌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머릿속만 있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서 가치로운 삶을, 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가, 내 성격과 그에 맞춰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